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금방 말씀하신 리더십이 필요할 거고 또 좀 어떤 핵심적인 요소들이나 가치들이 필요하다고 좀 보시는지요? 최근에 그 주식시장에 그 코스피의 상위 10위 네.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 보면 그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 특유의 네. 이 패스트 팔로잉 전략이 있잖아요. 네. 아, 이쪽이 성장하는 산업이다 하면 네. 빠르게 처음에 그 산업을 태동시키고 그걸 인큐베이팅 해서 키우는 거는 안 해요, 삼성이. 네네. 제가 봐도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뭘 해가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리스키하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런데 뭐 미국이 됐던 이 서방 쪽에서 이제 케미컬 베이스의 의약품에서 단백질 베이스의 의약품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삼성이 이제 이쪽 시장이 네네. 커지네. 그게 거의 뭐 300조 시장까지 커지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이제 빠르게 이제 CMO 쪽으로 파고들면서 세계 1위가 된 것처럼 네. 뭐 그런 부분도 아주 뭐 삼성 특유의 그런 네. 문화 굉장히 좋고요. 현대도 보면 요즘 굉장히 현대차 그룹도 그렇죠. 잘하고 있고 네, 그렇죠. 빠르게 변하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네. 그런 대기업들 그렇죠. 중심으로 좀 잘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기는 하신다 이런 말씀으로. 예. 그런데 이게 기존의 대기업만 계속 가면 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뭐 삼성그룹이나 현대차그룹, SK그룹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대학생들이 나와가지고 만든 그런 벤처 기업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그런 기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벤처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네. 우수한 인력들이 그런 기업을 뭐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도 상당히 긍정적인데 단지 이제 내수 시장이 너무 작다 보니까 그렇죠. 네네. 그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어쨌든 글로벌라이제이션도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만 하더라도 뭐 제페토라든지 그렇죠. 뭐 라인도 웹툰이라든지 라인과 같은 뭐 엄청 어마어마한 한 6억 명 쓸걸요. 아마 많이 쓸 라인이.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이제 3만 불 넘어가면서 이제 선진국 시장이 된 거거든요. 네네. 됐다면 과거에 이 선진국들을 보시면 선진국이 되면서부터 부동산 부자보다는 이제는 주식 부자들이 늘어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뭐 확신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주식 부자들이 이제 조 단위의 부자들이 나올 거예요. 벌써 여의도에 조 단위의 부자가 한 명 나오셨어요. 누구 있으시죠? 그 장모 회장님이라고 계시는데, 네네. 예, 네. 그 저희 업계에 계시다가 어, 또 안동 분이신데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조 단위의 부자가 뭐 5명, 10명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렇게 뛰어난 우리나라의 뛰어난 기업들에게 과감한 투자를 계속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주식시장도 상당히 저도 밝게 보고 있습니다. 현안 이야기 하나만 해볼게요. 최근에 가장 어쨌든 이슈는 테이퍼링 이야기입니다. 뭐 네. 국내도 이제 금리 인상 이슈가 있었고요. 미국 역시 잭슨홀 미팅이나 이런 데에서 저희 한국에서 뉴스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테이퍼링 가능성과 이 테이퍼링이 시장에 미칠 영향, 뭐 현재로서는 조금 미미해 보이는데 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테이퍼링 사실 잭슨홀 미팅도 저는 보지도 않았어요. 아하, 네. 이제 결과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했는지는 확인은 했지만 네. 뭐 저녁 밤에 보지는 않았고요. 왜 안 봤냐면 그 페드가 뭘 하는 조직인가 좀 생각해보고 페드의 목적을 좀 생각해보면 우리가 좀 알 수도 있거든요. 네네. 결국 고용하고 물가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물가에서 약간 비상이었었죠. 네네. 지금 미국의 집값이 연초 이후로 지금 20%나 네,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지금. 네네. 많이 올랐고 저도 이제 오자마자 뉴욕 집값 그다음에 그 보스턴 집값 확인했거든요. 네네. 렌트비도 좀 확인하고 빠졌다가 이제 지금 빠르게 이제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렌트 갖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뭐 한 석 달 전에 오셨으면 좀 더 그러니까요. 싸게 3, 구했을 4월이 텐데. 좋았고 지금이 집값, 차값 전부 다 비싼 시기. 차값까지 그죠? 네네. 중고차 가격이 갑자기 또 급등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중앙은행은 특히나 미국은 소비가 70%이기 때문에 네.
이 소비자들 개인의 가처분 소득이 이래 떨어지면 안 돼요. 소비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네. 미국이 이번 정부가 돈을 엄청 퍼줬잖아요. 그렇죠. 돈을 퍼줬는데 유가가 갑자기 트럼프 시절에 유가가 55불, 60불 왔다 갔다 했는데 68불, 70불 올라가고 5월 달에 갑자기 목재 가격, 럼버 가격이 3,400불이었다가 갑자기 1,600불 가고 네네. 그럼 페드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돈을 풀어줬더니 원자재 가격 오르고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디스포저블 인컴이라고 해서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면 네. 아무리 돈 퍼주면서 경기 살리려고 했다가 그 원자재를 갖고 노는 그런 투자 은행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투기꾼들한테 돈이 다 쓸려가거든요. 가버렸으니까. 네네. 그런 것 때문에 저는 테이퍼링 얘기를 서둘러 얘기했다고 봐요. 네. 7월달 FOMC 회의에서 서둘러서 야 우리 테이퍼링 할 거야. 그러니까 그 원자재 시장 들어가가지고 막 투기적으로 그런 플레이 하지 말라는 거죠. 네네. 그랬더니 1600불 찍었던 럼버 가격이 다시 400불 밑으로 떨어졌어요. 네네. 일단은 성공했어요. 그렇죠. 경고장이 먹힌 거죠. 네. 네. 여기서 소방관을 파이어파이터라고 그러잖아요. 네. 파이어파이터가 돼가지고 성공했어요. 일단 럼버 시장에는 불 껐어요. 네. 그 다음에 유가 시장도 78불, 80불 막 넘을 것 같았었는데 네. 조금 약간 잡혔죠. 예, 잡혔죠. 68불 때까지 잡히고. 그런데 집값이 보니까 이게 심상치 않은 거거든요. 네. 그게 소비를 위축시킬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용으로 페드가 봐야 되는 거죠. 네. 우리 테이퍼링 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 하면서도 제롬 파월은 또 그런데 금리 인상 이런 거는 아직까지 2023년 좀 멀리 있고 네. 긴축하는 건 아니니까 주가 빠지면 안 돼. 예, 주가 빠지면 안 되라고 가로치고 저는 그 글이 읽혀져요. 네네. 왜냐하면 주가가 빠지면 어떻게 되죠? 미국의 또 웰스 이펙트가 줄어들면서 내가 그래도 401k랑 해서 미국의 가정들은 그래도 주식에 대한 노출도가 한 40%에서 한 60% 되잖아요. 네. 그러면 와 S&P 500이 4,400, 500 갔으니까 내 돈이 넣어놨던 돈이 10억이 한 지금 16억, 17억 됐겠네.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돈 쓰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 페드는 폭등하는 걸 원치는 않지만 주가나 집값이 빠지는 걸 원치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매파적으로 얘기하다가 꼭 뒤에 가서 비둘기파적으로 맞습니다. 또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주식 투자자니까 네. 페드는 주가가 빠지는 건 절대 원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과열로 치닫는 것도 절대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략이 서잖아요. 전략이 과열로 치닫을 때는 무조건 팔아야 돼요. 조심을 해야 되는 그래서 거고요. 제가 올해 내내 한국 주식시장은 미국의 눈치랑 유럽의 눈치를 보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철저하게 3,200, 300 가면 좀 줄이고 줄이고. 예, 네. 또 페드에서 워워 하는 얘기 나와서 또 주가 확 밀리면 사고. 네. 우리 동학 개미들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렇죠. 지금. 많이 또 알려주셨고요. 전략을. 계속 네. 그 전략으로 하고 계시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유효하다 보고 네. 뭐 말 나온 김에 내년 시장까지 페드는 어쨌든 주식 시장을 망가뜨리지는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끝났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는데 네. 테이퍼링 금리 인상 때문에 이제 끝났다 끝난 거는 절대 아니에요. 네네. 예, 저는 일단 과열로 치닫는 거에서 조심해서 현금화 시켜놨다가 이런 디비오만 사자는 전략인 거지. 네네. 그래서 내년에도 똑같은 전략으로 저는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시네요. 미국은 거의 코로나, 델타까지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이제 업무로도 많이 복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상으로의 이제 복귀가 좀 보여지기도 하는데, 이때까지 언택트 시대가 한 1년 이상 지금 장기화되다가 이제 컨택트 시대 다시 올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에서 이제 실제로 체감을 하시면서 느끼기에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오늘 제가 새벽에 5시 반 땡 하자마자 우리 오늘 인터뷰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하려고 네네. 스타벅스 가가지고 네네. 미국 경제 지표랑 이래 쭉 보셨군요. 보고 네네. 그리고 타겟을 갔어요. 타겟. 네. 네. 타겟에는 지금 이 공산품들이 네. 굿즈를 파는 곳이잖아요. 네. 어떤 상황인가 봤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1991년 이후로 제가 미국에서 이래저래 그래도 한 3년 반은 살았었는데 네. 타겟에 물건이 없어요. 맞습니다. 네. 네. 저도 지금 이사 오면서 네. 아마 느끼셨죠? 네. 지금 없고 아이케아라고 하는 네. 이케아에도 지금 재고가 없고요. 지금 물건이 없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네. 아니 어떻게 샤워실 커튼 정도도 재고가 다 동나가지고 왜 이런 게 없을까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해상 운임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네. 해상 운임 가격이 거의 6배 가까이 오르다 보니까 너무 싼 물품을 이 비싼 운임에 실어 나르면 역마진 나니까 그렇죠. 아예 배로 안 보내나 보다. 네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타겟이 보면 다 이제 중저가로 그죠? 맞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가서 얼마든지 이래 살 수 있는 제품들 다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그런 제품들이 없는 걸 보고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 네. 그것 때문에 약간 컨택에서 저는 서비스 쪽으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근데 그 제조 그 굿즈를 어디서 생산하느냐고 보면 미국에서 생산하지는 않잖아요. 그거. 네네. 전부 다 뭐 저 아시아 쪽에서나 만들어서 갖고 오다 보니까 그렇다면 그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네. 꺾였잖아요, 좀. 아, 원자재 가격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의 이제 소위 말하는 시클리컬 기업들, 케미칼이나 이런 것들은 과거에도 보면 이제 2009년, 10년, 11년도에 자화정 장세 있고 네. 그다음부터 좀 많이 쉬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었는데 네. 이쪽 굿즈의 그런 재료, 원재료가 되는 화학이라든지 이쪽은 약간 좀 길게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 누워서 이렇게 좀 가는 네.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 서비스 쪽은 뭐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어제 네. 저 월스트리트도 제가 앞에 가서 거기서 네. 일부러 저녁 먹었었는데 네. 평소에 바글바글 하던 거에 비해서는 좀 한산했어요. 네네. 예, 그리고 저기 그 자유의 여신상 보이는 네. 그 바닷가 쪽도 가보니까 평소보다는 거의 한 40%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런 거 보면 아직까지 회복할 룸이 되게 많이 남아있구나. 룸이 남아있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네. 거죠. 기업의 이익이 올해 들어와서 S&P 500 기업 기준으로 거의 뭐 한 49%, 50% 어닝이 증가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 연간으로 따져보면, 그런 기업의 이익 증가가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겠구나. 예,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한국 시장이 예전처럼 작은 시장이 아니고 커지고 있고 기업들이 이제 혁신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국내 투자에 대한 매력이 분명히 높아진 건 맞는데 여전히 뭐 시장의 규모나 이제 미국의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는 여전히 격차가 없지도 않는 게 현실이거든요. 정말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국내 투자와 미국 투자 무엇을 좀 더 추천하시거나 어떻게 좀 비율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미국 주식 시장을 보면 항공모함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네. 항공모함 위에 보면 헬리콥터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보면. 맞습니다. 네. 대포도 있고 네. 그런 것처럼 미국 기업 보면 상당히 참 매력적이기도 하고 네. 멋있고. 예. 그래서 미국 주식은 항공모함에 올라탄 느낌으로 저는 투자를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파도가 치건 태풍이 불어도 뭐 껐드가 안 하잖아요. 네. 네, 저는 한국 주식은 또 이렇게 사이클을 좀 타르고 다이나믹한 시장이다 보니까 네. 한국 주식에서 돈 벌어서 미국 주식을 계속 모아가는 전략. 네, 저는 이게 좀 맞지 않나는 생각이고, 지금까지 보면 이 시장이 참 페어한 게 미국 주식이 올해 이제 S&P 500이 거의 한 20% 가까이 올랐죠. 맞습니다. 네, 20% 올랐는데, 뭐 한국 주식은 13% 정도. 네.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오죠. 이제 진짜 한국 주식 못 하겠어. 그렇죠. 그냥 미국 네네. 주식에는 할래. 맞습니다. 네네. 근데 미국 주식 세금 내셔야 돼요. 그렇죠. 미국 주식 세금 22% 내고 나시면 20%에서 또 2%, 20% 세금 내면 결국은 16% 네네. 오면 비슷합니다, 또. 네.
그런 거 감안을 하시면 네네. 한국 주식, 미국 주식을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네. 나는 절대 한국 주식 아내가 아니라 네네. 한국 주식에도 보면 또 갑자기 이렇게 굉장히 저평가되고 맞습니다. 카카오 얼마 전에 카카오라든지 뭐 맞습니다. 삼성, SDI, 바이오로직스 이렇게 굉장히 섹시한 기업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국 주식은 아니야 이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네. 한국 주식으로 돈 벌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 주식을 계속 이렇게 좀 모아가는 전략. 네. 네, 그러면 20대, 30대 분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비중은 저는 뭐 8대2 정도로 뭐 한국 주식이 좀 많아도 돼요. 네. 그리고 이제 50대, 60대로 가시면서 조금 이제 자산이 쌓이시면 네. 미국 주식은 약간 부동산 개념으로. 아하. 네네. 또 미국 주식은 안 팔면 세금 안 내도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오르니까. 그러니까요. 네네. 안 팔면 되거든요. 음. 그래서 미국 주식은 약간 뭐 한 5, 60대 되시는 자산가 분들 입장에는 그러면 내가 부동산 모아가듯이 네. 그렇게 모아가면 되겠네. 아하,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미국 주식하고 한국 주식의 비중을 7대 3. 네, 한국 주식 3, 미국 주식 7. 네.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좀 자산을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 연령대와 이제 생애 주기에 맞춰서 조금 그런 투자 비율이나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하는 것도 좋을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